영상 잘 보셨나요? 영상이 워낙 좋아서 YTN에서 나온 영상인데 영상이 워낙 좋아서 아마 여러분이 같이 여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으리라 믿어요.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게 되셨나요? 독도를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대부분이 못 가보셨군요. 언제 꼭 선생님과 함께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여러분 또는 부모님들도 다 함께 독도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독도 외로운 섬 돌섬. 보시면 이게 독도예요. 이게 동도고 이게 서도입니다. 아니, 이게 동도고 이게 서도네요. 이 동도 쪽에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동도고 이게 서도인데요. 동도 쪽에는 뭐가 있냐면 뒤가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경찰들이 거기 지켜요. 경찰들이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군인이 지키면 그거는 분쟁 지역이고요. 경찰이 지키면 일반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거기 군을 파견하지 않고 해경이 지키냐면 거기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영토고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전투 지역도 아니고 그래서 경찰이 지키죠. 경찰이 지킨다는 건 우리의 행정구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군인이 있지 않고 경찰들이 지킵니다. 한 30-40명 정도의 경찰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더 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군인들도 여기 경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독도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거기서 먹고 살기가. 그렇다고 계속 외부에서 그 씻는 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생수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산중공업에서 해수 담수화 시설, 그래서 바닷물을 퍼서 그 바닷물에서 짠물을 그 소금기를 빼내고 일반 담수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들어서 그걸로 샤워도 하고 뭐 세탁도 하고 밥도 지어 먹는 그런 두산중공업에서 지은 담수화 시설이 있고요. 당연히 급할 때 내려앉을 수 있는 헬기 착륙장이 이 동도에 있습니다. 동도가 좀 평평하잖아요, 위쪽이. 그런데 서도는 이렇게 굉장히 뾰족합니다. 보이시죠? 사람이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요 서도 이쪽 안쪽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어민 숙소가 하나 있습니다. 가파른 그 바위벽을 뒤로 두고 어민 숙소가 뾰족하게 한 3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낡았었는데 최근에 다시 그 리모델링을 해서 멋진 건물로 탈바꿈했습니다. 원래 이 어민 숙소는 김성도 씨나 누구 한두 사람이 살으라고 만든 곳은 아니고요. 이쪽 동해안에 조업을 갔다가 태풍이 치거나 돌아오기가 어려우면 중간에 이 독도에 가서 기착하고 태풍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잠깐 머무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김성도 씨가 조금은 불법 점거를 했죠. 그래서 뭐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성도 씨가 독도 1호 주민이고 그래서 이게 국가적 영웅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현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독도였어요. 동도, 서도, 그리고 그 외에 이 촛대바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조그만 뭐 돌 무더기들이 이렇게 조그만 암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독도의 사계절 이렇게 잘하죠? 신기해요. 자, 독도 탄생의 비밀이에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독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돌로 되어 있는 그런 섬이죠. 섬이고요. 19세기부터 독도라고 불렀는데 독도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독도라고 하는 명칭에는 뭐 돌로 옛날 돌을 독이라고 했어요. 사투리로 독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돌섬이다 그 말이 독도다 또는 외로이 서 있는 섬이다 그래서 외롭다 독거노인 또는 뭐 홀로 서다 할 때 독립 또는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독도에 관한 섬의 이름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서 밑에다가 한 번씩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교재는 여러분들 열심히 이 교재 안에 있는 걸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선생님 혹시 전에 거 우리 할 때 그 교재도 이렇게 나갔었나요? 네. 그러면 그 안에도 뭔가 작성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때 찍어서 보내라고 했지만 그거 다 작성해가지고 그 책을 한번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 독도 책자처럼 보내드린 것처럼 한 번 더 이런 책자가 갈 거고요. 맥시멈 한 4개 또는 한 3개 정도 이런 책자가 갈 건데요. 이 책자 수업 끝나고 버리지 마시고요. 그거 잘 작성하셔서 이름 쓰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형태로 받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한번 받아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잘 했는지 한번
검사하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학교 숙제도 많은데 힘들다고요? 예, 어쨌든 그래도 선생님 이거 돈 많이 들여서 정성껏 해가지고 이수진 선생님이랑 같이 보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수업하고 난 다음에 라면 받침대하고 코 풀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잘 작성해서 보관해 주셨다가 제출해 주세요 하면은 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걸 나중에 성과 전시할 때 이렇게 우수한 사례들을 이렇게 놓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작성해 보세요. 예, 독도의 이름이 뭘까? 여기 독도에 보면요. 예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얘기들이 있었어요. 가지도, 석도, 돌석자겠죠? 삼봉도, 그 다음에 우산도, 뭐 독도,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고요. 요거는 세종실록 지리지 또는 동국여지승남 등 옛 문헌에서 독도를 무엇으로 불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뭐 우도라고도 불렀고요. 뭐 이런 쭉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가제도 이게 물개의 일종인 강치를 우리말로 가제로 음역한 것으로 옛날에 독도에는 강치가 많이 서식해서 일컬어진 명칭이다. 가지도입니다. 예, 이건 우산도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렵죠? 한자가? 선생님은 다 읽을 수 있어요. 삼봉도. 섬이 세 개의 봉우리로 보인다는 사실에서 유래되었다. 아까 앞에 보시면은 언뜻 보면 보세요. 뭐 하나, 둘, 뭐 언뜻 이쪽에 둘, 뭐 세 개. 이 촛대바위 포함해서 한 세 개쯤 보인다 그래서 삼봉도라고도 했었고요. 석도, 섬 자체가 바위로 되어 있고요. 그게 돌이 많아서 돌섬으로 불리다가 초기 이주민이 남해안 사람들에 의해 돌이 남해안 사투리인 돌을 독이라고 했어요. 특히 이게 전라도 쪽 가면 돌을 다 독이라고 하고요. 대구에서는 돌을 독이라고 하나요? 경북에서 안 하죠. 근데 남해안, 특히 전라남도 쪽에서 돌을 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독이 현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섬과 돌섬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 섬은 우리나라 말이지만 섬의 한자말은 도예요. 그래서 독도 또는 그러니까 독도라 하든 아니면 돌섬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독섬이라고 하는 게 맞겠고. 그래서 돌섬, 독섬이 맞는데 이게 이제 한자어 섬 도자를 써서 독도가 돼버렸어요. 예. 어쨌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랜 역사의 흐름과 함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졌던 독도.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활용해서 내가 직접 독도의 명칭을 지어보고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지었는지 얘기해보자.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이름 그나마도 많은데 더 짓지 마세요. 오히려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름들을 한 번씩 네이버나 다운 같은 데서 찾아보셔가지고 이 의미들을 한 번씩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는 거기에 사는 새들이에요. 여기 여러 가지 새들이 있지만 가장 독도에는 한 종의 새밖에 없어요. 이거 다 지나가는 새들이고 코딱지만한 새들이 있긴 한데 되게 압도적인 우선적인 새가 갈매기가 있는데 괭이갈매기라고 독도에 서식하는 아주 독특한 갈매기입니다. 그 갈매기가 살고요. 척추동물이라는 게 있겠어요. 뭐 들쥐 조금 있고 거기 옛날에 우리나라 지킨다고 뭐죠? 삽살인가요? 삽살이 우리나라 고유의 개. 삽살인가요? 뭐 아무튼 우리나라 고유 개. 이게 털이 막 북실북실하게 옛날 사자처럼 사자상 어디 가면 왜 지킨다고 해서 해놓은 거 그거에 우리나라 개. 원래 진돗개가 아니고 그 우리나라 고유의 삽살이가 맞나? 아무튼 우리나라 고유의 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개가 있는데 독도 지킴이라 그래서 그 개를 2마리를 선물을 했죠. 독도에다가. 그런데 그 개 2마리가요. 2마리가 자꾸 거기서 괭이갈매기랑 막 거기 있는 것들을 잡아먹고 막 잡고 그래가지고요. 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뭐 이 돌로 이루어진 섬에 무슨 삽살개. 삽살개. 그래서 독도에 무슨 척추동물이 있겠어요. 인간을 뺀 척추동물은 그 개가 다고요. 약간의 쥐가 아마 있을지 아마 그런 정도일 거예요. 독도의 식물상도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독도를 복원하기 위해서 거기다 식물을 다 심었었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식물들은 다 죽어버리고요. 금세 거기서 착근을 못해요. 그래서 금세 다 없어지고 또 어디서 또 바람 불어 날아와서 다 독도는 외래종이 많아요. 일본에서도 날아오고 뭐 그 푸시들이 날아와서 거기에 또 새들이 또 물어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거기서 자라나서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데요. 식물상이 그렇게 다양하기는
어렵겠죠. 예. 그리고 독도의 사계절은 영상을 통해서 보시고요. 주로 독도는 그래서 육상생물보다는 뭐가 많을까요? 해양생물이 많겠죠. 선생님 해양생물 전공이에요. 독도 해양생물 오랫동안 연구했고요. 지금부터는 한 50분짜리, 49분짜리인데요. 포항 MBC와 저희 경북대학교 울릉도 독도연구소가 함께 합작해서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49분짜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제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독도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해양 생물들이 있는지, 독도의 사계절은 어떤지를 매우 생동감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명작입니다. 길어서 뭐 약간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요. 독도의 생물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물속에 들어가서 바위 위로 올라가면서 찍었던 포항 MBC의 그 카메라 감독님과 그 PD의 어려움 생각하시면서 같이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상하시죠.